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오늘은 미니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센 미니 컨트리맨 JCW를 일상 조건에서 주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B48이라고 코드가 붙여져 있는 2000cc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을 갖고 있고요. 그 엔진으로 306마력과 45.9kg이라는 그 큰 토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신, 전통적으로 미니는 이제 아이신의 그 변속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 차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포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이제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한번 시내에서 타봤을 때 좀 어떤 점들이 좀 확인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는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특히 이 노면 소음과 관련해 가지고 이 타이어가 지금 구르고 있는 소리를 굉장히 좀 리얼하게 운전자의 귀에다가 전해줍니다. 어떤 미니한테 조용함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촌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은 먼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하면은 고카트 같은 느낌을 많이 얘기를 하죠. 셀링 포인트로. 근데 이 차 역시도 이 스티어링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 그 처음 이 가운데 위치에서 감기 시작을 할 때 그때의 느낌이 굉장히 민첩하다는 그 느낌을, 첫인상을 움직임에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굉장히 좌우로 방향 전환을 할 때 좀 이렇게 삭삭 도는 것 같은 그런 삭삭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노면, 이렇게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갈 때 서스펜션은 굉장히 단단한 편인데, 뭐 단단한 것 뿐만 아니라 좀 아래 방향의 그 스트로크, 그러니까는 그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단단한 데다가 움직임마저 적으니까 이 노면의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굉장히 좀 이 운전자의 손과 그 다음에 엉덩이에 좀 전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그 이음매 같은 거를 지금 지나갈 때에도 굉장히 그 작은 노면의 단차까지도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좀 그 실감나는 그런 그 정보를 전해줍니다. 이 도어를 열고 이 땅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손으로 짚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시동을 걸면은 그 주행 모드,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이 센터 콘솔의 맨 오른쪽에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중앙에 있는 MID, 그러니까 미드 모드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항상 시동 걸 때마다 그렇게 되는데요. 아마 일반 자동차의 컴포트 모드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주행을 하면은 엔진 RPM이 높아갈 때 가상 엔진 사운드라고 하죠. 그런 게 좀 실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앞에 대시보드 양쪽에 좌우로 그렇게 거기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서라운드 같이 그렇게 들려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10시 10분 방향, 10시 10분 방향에 두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양손에 그 엄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썸 레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파지를 해도 되고요. 또 9시 15분 방향에도 이렇게 파지를 했을 때 이 양쪽에 이렇게 파여서 자연스럽게 양손에 엄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섹션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도로의 규정 속도 정도로 갈 때에는 타이어 구름에 의한 그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는 아직은 이렇게 잘 실내로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노면 소음은 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이 B48 엔진은 1000에서 2000rpm에 해당되는 그 낮은 회전 영역에서도 회전수를 올라갈 때 굉장히 넉넉한 그런 토크를 몸에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차의 아까 민첩한 그러니까 조향성, 그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왼쪽으로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때 굉장히 그 스티어링을 접근 각도로 돌리기만 해도 이 차선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일상생활에서 약간 좀 고카트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더 실감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가상 엔진 사운드가 이렇게 같이 덧입혀지는 거는 그 소리가 확연하네요. 그런 부분은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포츠를 지향하는 모델이다 라는 것을 이 청각적으로 확실하게 좀 드러내네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램프 구간이잖아요. 거기에서의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단단한 서스펜션이긴 하지만은
그 바깥쪽으로 좀 차가 기우는 그 롤링은 좀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기분 좋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이 가상 엔진 사운드는 RPM과 엔진 RPM과 비례하게 그렇게 좀 그 웅장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일련의 기능들이 뭐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뭐 앞차와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도 없고요. 네, 뭐 차로 유지를 이렇게 그 도와주는 네, 그런 기능 일체가 없습니다. 정말 운전자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약간 몇 년 전 그런 기능이 나오기 이전에 그런 시대로 좀 백투더퓨처한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엔진 회전수를 이 그래픽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 표시되는 내용이 굉장히 좀 주행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컴바이너 타입 치고는 그 안에 보여지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스크린이 좀 굉장히 큰 편이다라는 것도 눈에 좀 띕니다. 이 차는 어떤 정숙성이나 아니면은 승차감으로 이렇게 기준을 들이대면은 좀 안 되는 차인 것 같습니다. 일반 쿠퍼나 쿠퍼 S도 그렇지만 JCW는 더더욱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기대하고 이렇게 고르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니를 선택을 하실 때는 어떤 카탈로그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만 보이는 그 화면 안에 존재하는 차로만 고르지 마시고 반드시 좀 실제 시승을 통해 가지고 주행 느낌까지를 네, 그렇게 반드시 보고 그렇게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센터 페시아에 있는 모니터는 여기 센터 콘솔에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컨트롤러, 네, 그걸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은 이 메뉴 자체를 직접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양방향으로 이 부분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메뉴의 구성은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메뉴 구성이 메뉴의 이동이 되어진다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은 굉장히 좀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뒤에 좌우에 있는 그 시프트 패들 있잖아요. 그거가 좀 아래 위 방향으로 굉장히 좀 넓게 형상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크기의 그 운전자의 손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데를 지나갈 때는 정말 네, 정말 리얼하네요. 이 도로 상황을 좀 온몸으로 전해주는 게 네, 정말 리얼합니다. 이 버켓 시트가 바닥 쿠션 부분에서는 좀 그거를 어느 정도 걸러내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네, 정말 그게 굉장히 잘 전해지는군요. 그리고 이 아이신제의 그 8단 자동 변속기는 그 동력 전달의 직결감이 굉장히 좋다고 보입니다. 토크 컨버터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출력의 손실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게 좀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변속기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네요. 아이신 변속기도. 그리고 이렇게 잠깐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그 엔진이 이렇게 꺼졌다가 다시 발을 떼서 시동이 걸릴 때 그 일련의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습니다. 특히 이제 그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서 다시 시동이 걸리면서 변속기가 동력 연결이 재연결될 때 그때 시간이 굉장히 좀 짧게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지금까지는 미드 모드로 탔었는데 이제 스포츠 모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센터 콘솔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로 이제 기어가 낮아지면서 부응하는 소리를 내네요. 이 효과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브레이크 밟을 때는 알아서 네, 기어도 낮추네요. 굉장히 우웅하는 네, 그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효과음이 우웅하는 게 어떤 그 카카오톡에서 뭐 귀여운 척 할 때 응답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웅장한 소리를 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추월 가속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이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는 똑같은 양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좀 쭉 밀어주는 게 굉장히 좋아집니다. 펀치력이. 그리고 속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다운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하네요. 변속기가.
근데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굉장히 좋아진 것을 느껴집니다. 그 6단 자동 변속기일 때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8단 아이신 자동 변속기가. 이 소리가 네, 계속 좀 스포티한 소리를 냅니다. 스포츠 모드로 계속 주행을 좀 조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 효과음이 전해질 때 양도 그렇지만은 이 양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소리가 낼 때 떨림이 좀 전해지는 점이 재밌습니다. 역시 코너에서 처음 이렇게 이 핸들을 감아갈 때 느낌은 좀 미니는 정말 일품이네요. 네. 역시 여느 미니와 그거는 이 차가 덩치가 크고 또 무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운시프트를 하네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와. 자, 이런 데서는 정말 적나라하게 승차감이 드러나는군요. 네, 이렇게 임시 포장도로를 가니까는 미니에 별로 마음이 없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만약에 시승에 동반을 시킬 때에는 노면 포장 상태를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동 변속 모드를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주행 중인 기어를 잘 홀드해 놓고 있네요. 그런 점이 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왜 기어를 이렇게 홀드하는 게 좋으냐면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는 엔진 브레이크 효과를 좀 충분히 줘야 되고요. 또 가속할 때는 같은 속도면은 낮은 속도에서 가속을 하는 게 좀 더 가속력을 빨리 뽑아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시프트 다운은 빨리 하고 시프트 업은 늦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아가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니까는 제가속에서 상당히 유리하네요.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코너링에서는 정말 운전이 즐겁습니다. 고카트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냥 허언은 아니네요. 가속 페달에 조금이라도 힘을 줄라 치면은 이 안에 가상 사운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등 뒤에 멀리서 들려오는 이 배기 사운드도 거기서 좀 뭐랄까요, 팝콘 소리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조향 장치의 무게도 굉장히 무거워지는데요. 일단은 스포츠가 아닌 데서도 자체도 기본적으로 무겁습니다. 파워 스티어링이 조금 아닌가 싶을 정도의 좀 생각이 들 만큼, 네, 그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파워 스티어링 맞습니다. 멈추기 직전까지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네, 그렇게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네요, 변속기가. 그리고 여기 가운데 모니터 테두리에 있는 요 조명이 있잖아요. 여기 좀 여러 가지 기능으로 좀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여기에 좀 타코메타의 역할까지도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네, 이렇게 쭉 조명이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옆에 탄 사람이나 뒤에 탄 사람에게 이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좀 빠삭하게 알고 있다면은 나 지금 속도 안 내는 중이라는 내숭을 좀 떨기가 힘들겠는데요. 네, 이 엔진과 변속기는 정말 뛰어납니다. 파워트레인이 정말 좋네요. 역시 엔진의 BMW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좁은 코너 돌아 나갈 때에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가뿐가뿐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고급 휘발유가 권장이라고 해요. 근데 차주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차는 좀 일반유가 넣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주행 중에 좀 엔진 노킹이나 이런 것은 좀 아직까지는 감지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은 그래도 일반유보다는 고급 휘발유를 넣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른발에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은 엔진의 출력 발휘하는 특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변속기도 굉장히 거기에 좀 잘 따라서 제깍제깍 이렇게 변속을 해주네요.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엔진과 변속기 얘기를 오늘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포츠에서는 자동으로 엔진이 안 꺼지네요. 그 오토 스타트 스탑이 좀 그 스포츠에서는 그 엔진이 안 꺼지는 게 당연하겠죠. 네. 항상 신호가 바뀌면 출발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까 처음에 이 가상 사운드를 듣기 시작을 했을 때는 조금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이 소리와 친숙해지고 나니까는 굉장히 좀 듣기 괜찮네요. 괜찮아지네요. 계속 이렇게 시프트다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네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시프트업 할 때마다 이 등 뒤에서 팝콘 소리가 납니다. 네, 이게 일상적으로 탔을 때는 좀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가 않네요. 약 오버라고까지 느껴질 정도로 네, 그렇게 가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와인딩에서 몰아붙이면은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겠지만, 차 이렇게 도어 잠금을 해제하고 앉을 때마다 이렇게 그 엔진 스타트 버튼이 나를 좀 눌러주세요 하고 이렇게 좀 깜빡이는 점이 재밌습니다. 차 안에 좀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동 걸 때 어디를 눌러야 되지 했을 때도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세세한 스위치들이 좀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는 점도 그 예전 미니들과 헤리티지 아니면은 특징을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윗부분의 플라스틱은 좀 이렇게 무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햇빛이 들더라도 좀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좀 시각적으로도 조금 플라스틱이긴 하지만은 고급스러움을 좀 줍니다. 시트는 알칸타라와 가죽을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직물도 사용이 됐네요. 네, 그래서 좀 버켓 시트 형태를 하고 있고, 제가 좀 타면서 좀 느낀 점은 저 등받이의 좀 공격적인 요 날개 부분이 좀 요 위까지 조금 더 그 사이드 볼스터를 좀 튀어나오게 했다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제 기준으로는 좀 허리의 약간 위쪽 부분까지는 좀 이렇게 지지를 해주다가, 네, 그 요 위 어깨 부분에서 좀 그냥 일반적인 시트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시트의 모든 조절은 수동입니다. 100%. 네, 그래서 고순도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좋게 얘기하자면. 저는 2열 시트의 뒷좌석이 좀 비교적 뒤쪽으로 누워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바닥이 슬라이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앞뒤로. 네, 그래서 트렁크에 어떤 부피가 큰 짐을 실었을 때 그러니까 뒤에 사람은 태우면서 좀 이렇게 큰 짐을 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뒷좌석 여기 가운데에 송풍구도 있지만은 이 새로운 타입의 USB 충전 포트도 2개가 있네요. 윈도우 스위치나 도어 오프너까지 이렇게 좀 크롬 룩으로 그렇게 마감을 해놓은 것은 좀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실내 거주성은 굉장히 뛰어난데요. 특히 이렇게 썬루프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헤드룸이 좁아지거든요. 근데 이 차는 썬루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여유 있는 헤드룸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내에 앉았을 때 좀 굉장히 탁 트인 차에 앉아 있는 그런 기분을 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가격표를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이 차도 혹시 차선 유지와 관련된 반자율 주행 옵션이나 아니면은 레이더 기반의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면은 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국내 사양에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여기 계기판 속도계 보면은 그런 아이콘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리가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옵션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가격대가 조금 상승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뭐 하다못해 경차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는 그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국내 사양에 추가가 가능하다면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요 가운데 섹션이 굉장히 넓은 거에 비해서 실제 유효한 화면 크기는 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온도 조절 장치에서 좀 양쪽의 온도를 똑같이 맞추려고 할 때
그 싱크에 해당하는 버튼, 그러니까 양쪽 그 온도를 한꺼번에 그 똑같이 맞추는 그런 버튼을 제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데선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좀 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일이 이걸 돌려줘야 되니까요. 좀 미니 컨트리맨 JCW의 시승을 좀 맞춰갈 시점이 돼서 이 차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차는 여느 미니처럼 뭐 승차감이나 정숙성이나 편의장치의 개수나 이런 것들은 운전자에게 친절한 차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니라는 차를 좀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디자인이 이뻐서 고르신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미니가 추구하는 그런 미니멀리즘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그거를 잘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염려했던 것은 이 차가 좀 몸무게가 1700kg더라고요. 네, 미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미니보다 몇백 킬로씩 많이 나갑니다. 조금 둔하지 않을까? 네, 좀 아니면은 미니 같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시승을 해보고 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컨트리맨도 이름은 촌놈이지만 엄연한 미니다. JCW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거기에 좀 제일 빠름이라는 그런 그 특징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계속 이 차가 좀 가속 페달을 운전자에게 계속 밟으라고 그렇게 좀 자극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차가 자극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거기에 그냥 마치 최면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차 같습니다, 미니는 그런 분들에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자동차 운전에 이렇게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좀 그걸 접어야 됐던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회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장난감을 다시 구입하려고 하면 좀 혼자만 재미를 느끼려고 하느냐 하는 뭐 예를 들면 안사람의 그 타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면서 좀 장난감을 좀 이렇게 개비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도 좀 유효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리맨 JCW는 어쨌든 SUV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300마력대 출력을 내고 있는 어떤 좀 6천만 원 초반의 가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격대에서는 좀 유일무이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죠. 그런 좀 독점적인 지위는 한동안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 미니 컨트리맨, 특히 JCW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미니 컨트리맨 JCW의 일상 시승에서의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와인딩 로드에서의 주행, 어떻게 보면은 이 차의 진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겠죠. 거기에서의 시승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